아침에 오세훈 후보 이기는 거 보고 약간 안도했어요. 그 만약에 오세훈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졌으면 네. 재선거하자 부정선거다 이러면서 국민의힘 전체가 거대한 부정선거 정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데. 그럴 수도 있지. 예. 세상에 투표용지를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들은 어디 있어요? 대선을 치르는데 호남에 투표용지를 적게 준비했다고 해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방송국에서 이거 출구조사 나가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인지를 한 거거든요. 당연히 인지하죠. 인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갖고 출구조사를 지금 한 해 만에 뭐 하다가 이거를 그냥 방송 3사 내부로 협의를 한 건지 아니면 선관위가 개입이 된 건지 그 결정권자가 누군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알고 있었지만 어쨌든 이거를 그냥 강행하자라고 결정을 내린 거잖아요. 맞아요. 이 부분도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번 6.3 지방선거의 전국적인 판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인 판세가 보면은 민주당이 강원까지 이렇게 접수를 하는 거 보면 민주당의 승리가 이렇게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승리라고 볼 수 있겠죠. 대승이죠, 대승. 울산, 네. 부산까지도 파란색으로 색칠해져 있고 서울 하나 빼고는 지금 거의 뭐 민주당의 압승이라고 볼 수 있고 이제 국힘의 베이스 캠프인 대구 경북 그다음에 경남 이 지역만 간신히 국힘이 좀 가져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대 4 정도의 스코어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이 없었으면 영남 자민련이라는 비판을 벗어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네요. 그냥 딱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서울이 이제 막판에 뒤집히면서 이제 저쪽에서도 장동혁 대표가 이제 명분이 생겨버렸어요. 더 버틸 수 있는. 네네. 그래서 장동혁 대표는 더 버틸 가능성이 매우 커졌고요. 아 그렇구나. 근데 사실 오세훈 시장에게 있어서 장동혁 대표가 얼마나 도움을 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되게 의문점으로 남긴 하는데 네네. 아무튼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장동혁 대표 뭐 함부로 물러나라라고 하기에는 쉬운 상황은 아니게 됐어요. 근데 굉장히 오세훈 해당 행위적인 말이 되겠는데 아까 말을 하다가 들어오셔서 끊긴 부분인데 그 강전의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선관위가 개판친 부분들에 대해서 네. 저는 그 사과하고 넘어갈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강도 높은 조사가 필요한데 국정조사는 물론이고 법률로 의율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은 강도 높은 형사처벌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선거 관리 규정에 따르면 투표가 종료되고 나서 개표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에 그런 부분들이 명백하게 어겨진 거고. 유권자의 참정권을 침해한 진짜 중차대한 사고를 친 거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거는 그냥 그렇게 위안무야 뭐 사과 한마디 하고 넘어갈 일이 전혀 아니고 제대로 된 어떤 조사, 수사, 처벌, 책임, 개선이 필요한 일이고 네네. 그러면 제가 해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솔직히 저는 그 당보다는 국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오세훈 후보 이기는 거 보고 약간 안도했어요. 그 만약에 오세훈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졌으면 네. 재선거하자 부정선거다 이러면서 국민의힘 전체가 거대한 부정선거 정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데 그럴 수도 있지. 어제 민주당 지도부에서 재선거는 없다 알고의 가치도 없다 못 박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저는 그게 신중하지 못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법률적으로 따져서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입장을 바꿔놓고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국민의힘이라도 재선거 하자고 했을 것 같거든요. 승복이 안 됐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재선거를 했을 때 만약에 정은호 후보가 더 표가 벌어지는 상태로 결과가 나오면 그것도 못 믿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이기는 것 외에는 사회 혼란이나 뭐 신뢰 훼손이나 이런 게 잠재워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당이 이기는 것도 중요한데 그 제1야당이 전체가 부정선거에 늪에 빠져버리면 나라가 개판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신뢰가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점에 대해서는 저는 오세훈 후보가 이기는 결과가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어쨌든 간에 저희가 못해서 심판받은 거지만 네네. 혹시라도 그 결과를 왜곡하는 게 뭐가 나오면은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큰일 나니까. 그럼.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제 분명히 민주당 지도부에서 재선거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 일관성을 지켜서 이거를 당리로 이용해가지고 뭐 재선거하지 이런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일고의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것은
이분들이 공당이 맞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발표도요. 당대표가 한 것도 아니고 조승래 사무총장이 했거든요. 만약에 민주당에서 이러한 상황들이 뭐 투표 유불리를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요. 성동구안에서 10개가 넘는 투표소 안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투표 못하고 가신 분들이 있다. 근데 정원호 후보 입장에서는 성동구에서 표가 많이 나와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그냥 일고의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것인가? 그리고 일고의 가치가 없다라는 표현도 저는 문제가 있다는 게 이러한 가치를 따질 수 있는 주체가 아니에요. 이거는 민주당이 그런 주체가 아니고 선관위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그냥 원칙적인 이야기들을 하면 되는 거였어요. 여기에 대해서 명백하게 사실관계가 조사가 되어야 되고 선거의 이러한 가치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 정도의 메시지가 나갔어야 됐는데 저희 국민의힘이 무슨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일고의 가치가 없다. 그리고 그 무렵에 오세훈 후보가 좀 지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패널들은 방송에 나와서 아니 어차피 지금 또 오세훈 후보가 지고 있는데 크게 지고 있으니까 송파 이쪽에서 몇 표 정도 못 열어도 이게 공직선거법 198조에서 선거에 영향 끼치지 않으면 재투표 안 해도 된다. 이 규정을 막 방송에서 저녁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과가 아니라 절차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어쨌든 어제 민주당의 메시지는 분명히 두고두고 회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아까 이제 오세훈 당선인이 소감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없던 일로 할 수 없다. 없던 일로 묻어둘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밝힌 만큼 앞으로 이 부분은 한동안은 좀 시끄러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동안 안 시끄러워지도록 여당도 야당도 이거 정치 쟁점화 시키지 말고 선관위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만 조금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민주당 측에서 지금 그런 모습을 안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부분이 아쉽다는 거죠. 오히려 민주당 측에서 이거 명확하게 정리돼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어제 내줬다면은 저는 지금 같은 의구심들은 좀 없지 않았을까라고 근데 어쨌든 간에 생각합니다. 다행히 민주당이 일고의 가치도 없다 했기 때문에 자기 유불리에 따라서 말을 바꿔서 재선거하자 이렇게 안 할까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러면은 서로 일관성을 지키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마 그 몇몇 패널들이나 몇몇 강경파들은 그럴 수 있겠죠. 국민의힘에서 어제 재선거하자고 했으니까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 말에 반응을 민주당도 하지 말고 여당이면 여당답게 좀 국가 공동체를 먼저 생각해서 이 문제만큼은 당리당략으로 좀 가져가지 말고 여야가 잘 얘기를 해서 선관위가 갖고 있는 폐단이나 문제 해결하는 데만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이거 당리에 맞게 그 당의 이익 따라 가려고 정쟁화 시키잖아요. 진짜 사회 공동체가 엉망진창이 되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서로.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자. 간단해요. 지금 당장 선관위 사람들 일단 다 사퇴해요. 네, 다 사퇴하고 그러고 나서 특검이나 국정조사는 사실상 이게 특검과 국정조사를 좀 구분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국정조사는 알리는 게 주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특검은 원래는 중간에 수사 결과를 잘 발표를 안 해요. 끝날 때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브리핑 한 번씩 하고 그러는데 국정조사는 그 과정 전체를 국민들한테 소상히 보여줌으로써 조사를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목적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 국정조사감이 아니고 특검감이 맞아요. 그래서 빨리 다 사퇴하고 특검 바로 들어가고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순간 정쟁화가 되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선관위라는 것이 선거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저도 이번에 선거하면서 많이 겪었습니다만 편파적 판단 뭐 이렇게 눈 감아주는 거 뭐 수도 없어요. 근데 그런 건 작은 일이라고 치자고요. 세상에 투표용지를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대선을 치르는데 호남에 투표용지를 적게 준비했다고 해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영남의 투표용지 적게 좀 이게 지금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자기가 80% 나오던 곳이에요. 아니 그런데 그런 곳에 투표용지가 적게 됐다? 당연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이런 의심을 불러일으킨 것 자체가 선관위가 얼마나 무능하고 잘못해왔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떠한 정당도 이거에 대해서 선관위의 잘못을 감싸줘서는 안 됩니다. 이건 반드시 처리해야 돼요. 제가 어저께 4시부터 8시까지 KBS 출구조사 나올 때 그때 패널로 나갔었는데 한 5시 40분? 하여튼 6시 조금 안 돼갖고 네. 속보가 뜬 거예요. 저희가 토크를 하고 있는 중에 송파구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하다. 이 속보가 떴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조금 있다가 6시부터 출구 조사가 나와야 되는데 이제 마이크가 넘어간 상태에서 앵커가 저희 패널들한테 6시 출구 조사 발표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앵커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우리만 안 하는 거냐? 다른 방송국들도 안 하는 거냐? 그랬더니 3개 방송국이 다 같이 이제 결정을 하는 구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그 다음에 그 진행자분한테도 따로 연락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인이어를 얘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그 1분 정도 남으니까 60초부터 그 영상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출구조사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의문스러운 게 방송국에서 이거 출구조사 나가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인지를 한 거거든요. 당연히 인지하죠. 인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갖고 출구조사를 지금 한 해 만에 뭐 하다가 이거를 그냥 방송 3사 내부를 협의를 한 건지 아니면 선관위가 개입이 된 건지 그 결정권자가 누군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알고 있었지만 어쨌든 이거를 그냥 강행하자라고 결정을 내린 거잖아요. 맞아요. 이 부분도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출구조사 이후에 물론 지금도 6시까지 투표소에 들어가면 그다음에 뭐 한 20분 정도 더 투표하는 일들이 있긴 했습니다만 이게 10시까지 투표가 이루어진다는 거는 그 선거를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생각이 또 오염이 될 수밖에 없는 아이, 그럼요. 시스템이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것도 분명히 좀 밝혀줘야 된다. 저도 그 자리에서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우리가 여론조사를 공표 금지 기간을 두는 이유가 뭡니까?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있어요. 네. 선거 앞두고 그렇죠. 아니, 이 공표를 하면 안 된다. 왜? 이것이 영향을 미칠까봐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투표가 이루어질까봐. 근데 아니 선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출구조사가 나와. 그러면 이거보다 더 영향을 미치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렇지. 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당도 정말로 이견을 제시해서는 안 돼요. 예, 이런 경우는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일벌 100개하고 재발방지책 반드시 만들어내지. 안 그러면요 어떠한 선거에서도 사람들이 불복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나라가 아까 하은기 소장님 말대로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 어저께 송파 쪽에서 이제 투표 용지가 없어가지고 투표를 못 하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그래도 투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지를 받아가지고 투표를 다 하신 거죠, 그래서? 아니죠. 그 갔는데 지금 돌아간 투표용지 분도 없다니까 계시겠죠. 돌아가는 분들 그래요? 계시니까 그것도 문제가 아니, 그러니까 되는 뭐 거예요. 그런 문제가 되겠네. 어느 정도까지 문제 영향을 되죠. 미쳤는지 가늠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명백한 참정권 침해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적당히 넘어갈 문제는 절대 아니다. 그리고 이게 한 4시 한 10분 이 정도부터 투표용지가 없었다라고 하는데 근데 투표용지 쌓여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한 3시쯤 됐을 때 지금 하는 걸로 봤을 땐 요거 모자라겠다. 그럼 이걸 빨리빨리 처리를 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영상 도는 거를 보면은요. 투표용지도 종이봉투에 넣어서 가지고 와요. 번호도 없다고 그래요. 이거 지금 이것도 그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어제는 제가 뭐 영상 같은 거 보고 막 글 올라오는 것들을 보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들더라고요. 선관위가 얼마나 무능력한 조직이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3시경부터 이미 투표용지가 부족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어. 접수가 됐어. 자기들이 인지를 했어. 그런데 6시까지 3시간 동안 아무런 대처를 못한 거예요. 이게 무슨 기관입니까? 아니 투표를 하는 와중에 어떠한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들을 다 세워놓고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해도 모자랄 상황에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커졌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수습을 못하고 앉아있어.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자 3시부터 만약에 투표용지가 부족했다고 봐요. 그럼 사람들이 점점 밀리기 시작하죠. 뒤로 줄을 쫙 서요. 그러면은 투표하러 갔던 사람이 야 이거 줄이 너무 긴데 이거 못하겠다. 돌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다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저는 이 부분 문제는 절대 선관위라는 조직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릴 정도의 강도 높은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자식들이 이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번에 뭐 한두 번이 아니야? 소쿠리 뭐에 그럼요. 관리하고 엉망진창으로 했던 게 지난번에도 있었고 그래. 그다음에 무슨 뭐 채용 비리부터 해가지고 가족 그러니까 기업이래잖아요. 선관위라는 게 독립기관이고 헌법기관이니까 정치권에서 뭐 이렇게 공격하고 나무라고 이러기가 되게 부담스럽다고 한단 말이에요 보통. 아니 본인들이 그러면은 국민들한테 지적을 받고 문제라는 점을 본인들도 인식을 했으면 스스로 고치고 자정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꼭 이렇게 외부에서 칼을 들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냥 지나갈 문제는 절대 아니다. 자정 능력을 가질 수 없을 정도의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네. 지금 저기 화면을 보시면은 자녀 투표용지가 지금 거의 뭐 없어 보이는 상태인 거죠. 아니 저렇게 해서 들고 왔다는 거예요 지금. 저걸 새로 갖고 온 거야. 그래서 저 상태로 또 뜯어가지고 또 투표용지를 나눠줘서
또 어렵게 투표를 한 거를 사진 아니, 찍어서 월급 이렇게 받고 올린 하는 일이 거구나. 대체 뭐야? 평소에는 아무것도 안 해요. 제발요. 아니, 평소에는 뭐, 아무것도 안 하는 녀석들이에요, 저거. 뭔가 하긴 지금 하겠지. 진보당이랑 정의당도 선관위원장 사퇴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데 아니 민주당- 선관위원장뿐만 아니라 선관위원들 다 그쵸? 사퇴해야 돼요. 네, 맞아요. 예. 그리고 저희 이거는 진짜 특검 들어가가지고 하나하나 다 짚어내야 돼요. 돈 다 어디다 썼는지 이런 거. 왜냐면요, 이게 선관위라는 기관 자체가 감사를 제대로 받지 않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립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정치권에서 함부로 다가가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행정부에서도 사실은 선관위에다 직접적인 명령을 내리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이 직제상으로 독립기관으로 빠져 있어요, 선관위는. 그렇다 보니까 이게 감사를 받지 않는 기관이 얼마나 무능력해질 수 있는가를 제대로 보여준 사례다. 이번 건은 절대 넘어가서는 안 돼요. 아, 선관위는 감사를 받지 않는군요. 네. 그러면 감사원 감사나 넣어야지 받을 수 있는데요. 그 감사원 감사를 넣기까지도 매우 힘듭니다. 예. 이게 부담스럽죠. 부담스러워요, 모두가. 그러면은 선관위에 계신 분들은 다 선거가 없을 때는 뭐 다른 일을 안 합니까? 그것까지는 솔직히 오히려 뭐 말씀드리기 예전에 좀 어려워요. 통계 나온 거 보니까 선거가 있을 때는 휴직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이런 통계도 나와서 그건 사실이에요. 그게 굉장히 역적인 선거가 거죠. 힘드니까 그때 휴직하고 다른 사람들 채워가지고 하는데 그 채워서 하는 사람들은 이제 막 왔으니까 업무가 익숙치 않아. 그러니까 선거가 더 엉망이 되는 그런 거에 대한 비판이 있었어요. 네. 선관위에서 선거가 옥수수- 있으면 휴직기를 옥수수 낸다. 묻었어요, 이거. 네. 입에? 네. 네. 이거 맛있네, 근데. 네. 엄청 맛있네. 네. 계속 먹- 토크가 어디로 튈지 30분 모르는 만에 이제 분들입니다. 후보에서 다시 우리 패널로 돌아오신 것 같습니다. 네, 아이. 좋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뭐 이번 지방 선거가 끝나서 그런지 또 선관위에서 있었던 이슈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여의도 넘어 저희 닭간다에서도 지금 많은 분들이 동접자가 들어오셔서 방송을 보시고 계시는데 거의 뭐 이제 3,600분이 넘었고 3,700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예. 좋아요 좀 네. 눌러주세요. 이 보시는 구독도- 분들 구독도 좀 구독 눌러줘요. 버튼 좀 많이